네, 정치하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영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 단장, SBS 박진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이 앞서 윤상현 의원을 조사했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통화 사실을 부인해왔던 윤상현 의원의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선 기존에 윤상현 의원 어떤 얘기를 해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그래, 예. 네. 대통령도 저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뭐 해라 저 해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윤상현 의원 얘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공천은 개입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제 특검에서 진술은 이와는 180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상당히 달라진 내용으로 진술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 통화를 받은 부분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 녹취에서 내가 통화 직접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했었는데 어제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을 한 겁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 전화 통화는 받았지만 공천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듣지는 않았고 네. 당시에 비서실장을 맡았었던 고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먼저 이 공천과 관련된 내용을 들었고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장제원 실장과 통화했냐? 예, 통화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챙겨보겠다고 얘기를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것은 이미 무엇을 대통령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챙겨보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공천 얘기가 있었건 없었던 건 관계없이 공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통화가 직접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박영찬 단장님, 일단 윤상현 의원의 진술대로라면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은 이제 투 트랙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 그러나 본인이 공천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의견을 당시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따라서 본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상현 본인은 공천에 개입한 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인정하되 본인의 법적 책임은 일단 면책하는 네. 그러한 지금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진호 논설위원, 일단 윤상현 의원의 얘기는 실제로 이런 청탁 전화를 받긴 받았다. 어제 진술은 알려지기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러나 공관위에 직접 연락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정확하게 따지면은 공관위에는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이제 공관위원들에게 뭔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의미 같고요. 근데 본인이 공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관위에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결국 이 공관위의 심사 과정에 이 대통령의 전화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석에서 당시 이제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에게는 이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윤상현 의원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보면은 결국 전화는 받았지만 이 공관위의 심사 과정에는 이 전화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결국 법적으로는 이 공천 업무 방해 혐의의 공범이나 동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보통 이제 정당에서 공천을 할 경우에는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나 아니면 직전 선거에서의 무슨 공로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공관위 차원에서도 뭔가 이제 선거 전략의 범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검이 결국 이 명태균 씨의 청탁이 대통령을 통해서 공관위 심사에 영향을 줬는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를 증명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거는 네. 일단 업무 방해 혐의를 윤상현 의원이 진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네. 그 이후에 윤상현 의원이나 또 이준석 당시 대표가 이 공천 과정에 이 전화를 반영해서 심사를 한 것인지는 특검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윤상현 의원이 진술을 바꾸게 된 그런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던 것은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한 걸까요? 일단 본인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요. 또 피의자 신분이 되는 만큼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죄를 좀 털어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전격적으로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지시를 받고 본인이 뭐 업무를 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네. 아마 이제 대통령과 통화는 했지만 그 통화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하면서 본인도 보호하고 대통령도 보호하는 그런 이중적인 전략으로 이제 취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윤상현 전 의원의 어떤 이 통화에 대한 인정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윤상현 전 의원이 이것을 인정한 만큼 네. 추가적인 수사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당시에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진짜로 이 내용이 전달이 안 되었는지 또는 전달이 확실히 됐는지 그리고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 의정 활동을 했던 분이 갑자기 경남 지역구로 옮겨서 공천 신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여론조사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태균 씨가 당에 전달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약에 이 그 공천이 결정되는 결정적인 그 증거로서 활용이 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명태균 씨가 충분히 영향력을 이준석 그 네. 당시의 당대표 또 그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이 그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박용찬 단장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예전 참모들 이중석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대통령 경로서를 몰랐다고 그랬다가 경로서를 들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법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있다가 이번에 또 진술을 바꿨습니다. 하나 둘씩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고 있는 셈인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계속 고립무원의 처지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선 무척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번 공천 개입 사건의 핵심은 네.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나 윤상현 의원의 개입 여부 그 자체보다도 이 사건의 모든 출발은 명태균으로부터 시작된다. 네. 다시 말해서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 과정에서 부당한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명태균 씨가 당시 2022년 4월 2일에 강혜경 씨와 전화통화 녹취가 담겨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준석이가 공표나 비공표라도 김지수 후보, 즉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 공천을 내줄게. 네. 라는 이제 녹취가 돼 있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과의 직접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상대 후보 잡는 여론조사 수치만 가져오면야 이런 네. 식으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당시 공천 개입 사건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태균 씨를 통해서 불법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네. 그 불법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공천 과정에서 부당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이라는 거죠.